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이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를 얘기했냐면 진화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진화론이 인간의 본질은 청정하냐? 쉽게 말해서 인간의 본질에 불성이 있냐? 성선이냐? 깨끗하냐?에 대한 논점을 완전히 바꾼 게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그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거죠. 그게 프로이드하고 그다음에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전에 이상적 세계가 있었다. 아주 고대로 그걸 상고주의라고 합니다. 상고주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표현으로 하면 뭐가 있냐면 요임금 순임금 때 태평가를 불렀다. 요순임금 때 요순 시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그게 동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의 구조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의 시대. 고대에 금의 시대가 있었고 이게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세론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말세론하고 비슷한 거고 불교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저게 이제 말법 사상, 정법, 상법, 말법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세계는 사실은 옛날에 있었어 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사실? 옛날 어른들은 저런 데 낚였지만 지금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야, 뒤로 갈수록 나아진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중국은 저게 이제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하고 똑같이 축을 맞춰서 가는 게 인간의 본질은 선하다예요. 본질은 선이다. 본질은 선이다. 그리고 요게 이제 성선설이 되는 거고, 성선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사람이 살면서 상태가 메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같은 축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성선설의 불교식 버전이 불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성. 이 불성 얘기는 또 계속 할 겁니다. 네, 불성이 단순히 불성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붙다라고 하는 완전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현재화시키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게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선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견성성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견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노론을 제출한 최초의 중국 불교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영웅이 최초라는 뜻이 아니고 저 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도출했던 사람이 해능 스님이에요. 그런데 견성이 사실은 견불성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는 완전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만 하면 바로 깨달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성에 대한 생각, 저런 걸 보고 이제 진상심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모종삼 선생 같은 경우는 항상한 마음, 참되고 항상한 마음, 저게 이제 어떤 주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대만의 모종삼 선생 같은 사람. 저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논점은 똑같아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것이,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것이 과거에 있었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 다 저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상태가 메롱으로 해서 점점 안 좋아졌으니까 저걸 뭐 회복해야 된다. 결국 그 얘기거든. 결국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도 원래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너네가 상태가 지금 메롱이 돼 있는 거야.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우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원래는 물창한 산이었는데 개나 거리나 가서 다 나무 한다고 비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땔감 쓴다고 비고 집 지은다고 비고 배 만든다고 비고 하니까 민둥산이 된 거래. 근데 너네는 원래 민둥산이 아니었대. 다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아주 똑같은 논리 구조고, 저게 종교의 연역법 구조에서, 연역 논리 구조에서 대전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전제는 이렇게 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환기시킬 수만 있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걸 신을 통해서 환기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천국으로 가는 거고, 내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돌리면 도노가 되는 거예요. 도노 성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 구조를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에 이제 폭탄을 던지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찰스 다윈이에요. 1809년에 태어난 찰스 다윈. 이 양반 재밌어요. 저 양반이 1809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그 유명한 종회기원을 씁니다. 50세 기념작인가 봐. 갈라파고스 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저기 남미 쪽에 있는 그런 조만한 교류가 없는 섬인데 거기서 지그들끼리 새들이 다르게 진화했다더라. 뭐 이걸 가지고 이 진화론을 발표한 거예요. 종회기원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종회기원의 핵심은 뭐냐면 시작부터 거지 같았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은 시작이 거지 같았어. 뭐 완성된 거 이런 거 없었어. 상태가 메롱이야. 이 얘기야. 메롱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야. 이게 종회기원이야. 그리고 저것은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진화라고 하는 거는 적합성을 얘기하는 거지 발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것이 더 우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화인데 1탄이 성공해서 2탄이 나왔어. 2탄이 1탄보다 재밌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잘 먹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투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뭐 대통령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누구를 이렇게 투표로 뽑아. 그랬을 때 승리하는 사람이 표를 더 많이 갖는 사람이 더 실무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민중이 그 사람을 지지한 거지.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도 적합한 거지 그것이 더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화가 덜 됐어요. 그러면 떨어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지금 잘 적응장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 상태가 메롱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롱이었어요. 완전성인 줄 알았는데 여기선 지금 완전성을 얘기하는데 처음이 시작이 완전성이고 이것이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듯이 샥샥샥샥샥샥샥 가려지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메롱에서 시작해서 마치 조각하듯이 석굴암 본존불을 조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석굴암 본존불은 그냥 처음에는 화강암 큰 덩어리였겠지. 요것을 착착착착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롱이었던 거야. 그냥 화강암 덩어리라고 하는 괴체감만 있었던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에 있는 돌이요. 뭐요? 돌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착착착착 깎아가지고 그렇게 진화되는 게 석굴암 본존불이래. 이해가 되시겠죠? 저건 진짜 충격적인 거거든요. 저건 진짜 충격적인 거거든요. 모든 종교의 연역 논리를 한 방에 날립니다. 종교하고 과학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과학은 귀납 논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불완전한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그러니까 100%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1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100은 존재할 수가 없어. 걔네는 귀납 논리를 쓰기 때문에. 근데 연역 논리는 대전제만 참이면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연역 논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얘기하면 신은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신이 뭐라고 한 거는 무조건 맞는 거야. 합리적이냐 아니냐 뭐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맞는 거야. 그 집단 안에 속하는 사람은.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뭐 합리적이고 불교 안에서는 무조건 그건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극락이라고 하는 데를 어떻게 압니까? 쉽게 말해서 너 봤어? 가봤어? 이런 뜻이거든. 거기에 내포된 의미는 너가 극락을 얘기하지만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답니다. 그럼 부처님이 잘못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거는 불교도 안에서는 그 논리 구조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교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의 연역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야.
불성이나 이런 것도 존재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경전에서 뭐라고 근거를 대냐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진화론이 나오면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알고 보니까 벙커였대. 그게. 모든 종교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불교는 아직도 그게 핵폭탄이 터졌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는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그래서 다윈을 막 씹고 원숭이처럼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성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인간의 문제. 한 사람은 사회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좋은 데서부터 쭉쭉쭉쭉쭉 내려간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나쁜 데서부터 위로 상향한다. 이렇게 더 좋아지고 있다. 발전한다. 그리고 적합해진다. 인간의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더 맞아진다. 그게 마르크스의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본주의 오케이, 자본주의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사회주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죠. 지금까지 뭐 봉건주의 뭐 이런 거 쭉 있고 자본주의 오케이라니까. 자본주의 아니고가 아니고 자본주의 오케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사회주의야. 그거는 평등성,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상당히 내포하는 게 유럽 국가예요. 유럽 국가. 특히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이런 사회주의적 의식을 반영해서 제일 많이 반영된 게 그게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거든요. 사실은. 세금 겁나 많이 내죠. 세금 겁나 많이 내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기본소득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큰 돈 차이도 잘 안 나. 그러니까 걔네는 여차하면 그럼 뭐 때려치죠. 뭐 이런 정신 자세가 나와. 뭐 실업수당도 뭐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부럽지. 우리는 부러워. 우리는. 그래서 사회 진화론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전부 완성된 사회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한 데 비해서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고 난 뒤에 거꾸로 상태는 안 좋으니까 점점 뒤로 가는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의 타당성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